오늘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0.77% 상승한 7,501.24를 기록한 가운데 나스닥은 0.88%, 다우 지수는 0.75%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2.70% 급등하며 81,419달러 선까지 올라선 점이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시장은 강한 매수 우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친구라 부르며 중미 관계의 장밋빛 미래를 강조했지만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잘못 다뤄질 경우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며 날카로운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일론 머스크, 팀 쿡, 젠슨 황 등 미국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했으며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가 갱신과 석유 구매 확대 등 시장 개방 신호를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무역 성과에 집중하려는 모습이지만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한 긴장감은 여전히 회담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76일째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민간 상선이 납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가스 가격은 갤런당 4.5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펜타곤은 전쟁 비용이 290억 달러에 달해 작전 예산이 바닥날 위기라고 경고했으며 정치권에서는 인플레이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한편 홍해의 케이블 절단 사고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인터넷망에 차질이 생기자 이유는 빙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북극해를 통과하는 20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해적 광 케이블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케빈 워시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이는 연준 역사상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민주당은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굴복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번 금요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워시는 조만간 취임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워시는 취임 전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개인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갈등 상황 속에서도 AI 테마에 열광하며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I 칩 제조업체 세레브라스 시스템즈는 상장 첫날 주가가 70% 가까이 폭등하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엔비디아 역시 중국 기업에 대한 칩 판매 승인 소식에 힘입어 시가총액 6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시스코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전망과 함께 AI 중심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광학 부품기업 루멘텀 또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실적 호조에 힘입어 주가가 폭등하며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취임 2년도 채 되지 않아 내각의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이 사임 후 당권 도전을 시사한 데 이어 안젤라 레이너 부총리까지 최고위직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며 노동당 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어떠한 도전에도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이러한 권력투쟁이 영국 경제를 다시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대폭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개인 보유 한도 제한과 중앙은행 무이자 예치금 요건이 영국의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영국이 가상화폐 산업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 시스템에서 자금이 유출되거나 경제 신용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여론조사에서 집권당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경제 침체가 독일 국민들의 불만을 자극하면서 반미 정서를 내세운 AfD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9월 선거를 앞둔 작선 아날트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극우 지역 총리가 배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독일 정계에 거대한 정치적 지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으나 이는 물량 증가보다는 물가 상승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의 59%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저축을 헐어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도매업체들은 인플레이션과 연료비 추가 상승을 대비해 미리 재고를 쌓아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재고는 0.9%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며 프라이버시 기능이 약화되자 열성론자들이 지캐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캐시는 차폐 주소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숨길 수 있어 정보 감시를 피하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금 플러스로 불리며 최근 1년간
1000%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익명성 기능이 범죄 조직에 악용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과 롱아일랜드 철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협상 난항으로 이번 토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파업이 시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유타주에서는 남편 살해 후 아동도서를 썼던 여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은 법원서기의 배심원단 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알렉스 머독의 살인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는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왔다며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대졸 신입 실업률이 이례적으로 높아지는 등 초기 변화 징후는 관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번 주 광고주 행사에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TV 광고를 배치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화두로 떠오르며 전통적인 광고 판매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을 깨기 위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콩고 등지의 광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지원을 연계해 미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도 원자재 현지 가공 요구를 수용하는 등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금융공사는 미개발 광물 가치를 9조 달러로 추산하며 대륙의 경제적 도약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축구 스타 호날두가 스트리밍 채널 라이브 모드 TV의 지분을 인수하며 14억 달러 규모의 사업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일본 축구대표팀은 미토마 카오루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 악재 속에서도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준비 중입니다. 예술계에서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15억 달러 가치의 컬렉션을 보유한 노이에 갤러리와 합병하기로 합의하며 현대 미술 부문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세스 카핀터,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경제 전망의 중심에는 석유와 AI 그리고 소비자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분을 뺀 실제 경제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2026년 3.2%, 2027년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의 3.5%와 비교해 성장이 완만하게 둔화된 후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충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성장을 압박하며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의하면 원유 가격이 올해 말까지 배럴당 $100 선으로 돌아온다면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으. 나원유 수송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유가가 $150를 돌파하며 경기 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물리적 부족과 공급망 중단이라는 물량 충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셋 카핀터,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에너지 충격에 대한 노출도는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가 상승 같은 에너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느 나라가 더 큰 타격을 입느냐의 정도가 제각각이라는 뜻입니다. 주요 경제국 중 중국이 가장 적게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데에는 중국이 상당한 양의 원유 재고를 비축하고 수입을 대폭 줄임으로써 글로벌 유가의 추가 폭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에너지 가격 전이가 가계 공공요금과 기업 비용에 빠르게 반영되는 구조이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아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석유 제품의 순수출국,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주유소 가격 상승 압박을 느낄 수 있어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세트 커핀터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강력한 AI 관련 설비 투자, 자본 지출과 상위 계층의 소비 지출에 힘입어 글로벌 성장을 계속해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6년 약 2.25%, 2027년 약 2.5%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의 2.1%보다 상승한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정보 처리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AI 설비 투자, 자본 지출가 이러한 전망의 핵심이며 이러한 투자 동력 모멘텀이 향후 AI를 넘어 다른 분야의 기업 투자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의하면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물가 상승률, 글로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6년에 3% 가까이 상승했다가 2027년에 다시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전체 물가 헤드라인 수치를 밀어올리고 있으나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물가, 근원 인플레이션로의 전이는 제한적이며 2027년까지 이러한 영향이 사라지며 물가의 기본 흐름, 기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2026년 내내 금리를 동결하고 인플레이션 하락이 확인되는 2027년 상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에너지 주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올해 2차례 금리를 인상한 후 내년에 방향을 선회할 것이며 일본은행은 점진적인 인상 경로를 지속할 것이라고 몰건 스탠리 측은 내다봤습니다. 오늘 S&P 500 종목 중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기록한 종목은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CSCO는 13.41% 폭등하며 $115 선에 안착했고 물류기업인 JB 헌트가 7.09%, 엠러빈이 6.97%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을 살펴보면 바이오젠이 6.43%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퀄컴이 6.14%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CBRE 그룹이 5.83% 밀려나며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섹터별로는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IT 섹터가 1.50% 오르며 시장의 상승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에너지 섹터가 0.76%, 금융 섹터가 0.59%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소재 섹터는 오늘 0.75% 하락하며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부동산이 0.68%, 헬스케어 섹터가 0.05% 소폭 하락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국가별 ETF 수익률을 살펴보면 한국 EWI가 1.00% 상승했고 미국 SPY는 0.79% 올랐습니다. 반면 일본 EWJ는 1.11% 하락했으며 중국 MCHI는 2.83%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별 수익률 상위권에는 1.43% 오른 태국과 1.37%의 아르헨티나, 1.25% 상승한 베트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하위권에는 1.18% 하락한 콜롬비아와 1.58% 밀린 멕시코 그리고 2.83% 급락한 중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는 카스피 다케이제트 AO, 다이렉트 디지털 홀딩스, 딜라즈, 애쉬포드 호스피탈리티 트러스트, 다나우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에는 앱트보 테라퓨틱스,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는 스프루스 바이오사이언시스, 카루, 단자 인터내셔널, 박스라이트, 아리바바 그룹 홀딩, CNS 파마시티컬스, 레슬리스, 코파 홀딩스, SA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크레디코프, 제탄 AI, 코 다이그노스틱스, B3 헬스 파트너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15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